초과야. 그래 이제 알았구나. 왜냐면 매일 한 잔씩 마시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첫째 날, 둘째 날 합치면 계속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 한 장 이상 마시다 보니까 첫째 날부터 n째 날까지 마신 커피의 잔수를 AN이라 할 때, 물론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1은 첫째 날 마신 커피의 잔수인데 A2는 둘째 날 마신 수가 아니고 둘째 날까지 마신 수지. 둘째 날까지 마신 수야. 그러니까 A2보다 항상, 아니 A1보다 A2가 무조건 커야 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니까 같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해서 계속 커질 거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니까. 그래서 77일째까지 마시는 커피, 이게 전체 커피량이잖아. 77일까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 이제 숫자를 좀 쓰면 범위는 A1은 1 이상일 거고 77은 77일을 이게 보니까 일주일에 12잔 이하다 보니까 77일은 왜? 84가 아니야. 맞아.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84가 아닌 게 나왔네. 그럼 소연이는 아까 왜 틀렸다고 생각했지? 아니 애들이 다 아 그래? 에이 남들이 다 틀렸다 해도 너 혼자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걸로 짜릿한데. 132장이네. 난 내가 옛날에 프로인데 다른 애들하고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 따지 맞는 것 같아서 주장했는데 내가 맞았어. 그래 너무 짜릿하더라고. 혼자 맞으니까. 그러니까 11주니까 12 곱하기 11 하면 132가 맥스겠지.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게 사실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요구하는 거는 11주간 관찰했더니 그 중에 연속한 며칠을 보면 정확히 20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설정한 저거 가지고 생각했을 때 저기에는 A1부터 A77까지 A 뭐 시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해 보면 연속한 며칠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그게 뭐 4일, 5일, 6일 첫날부터 해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봤다면 예를 들어 4, 5, 6, 7, 8 이렇게 5일을 합했더니 예를 들어 이게 21잔이야. 그걸 요 위에 있는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본다면 A 뭐 시기로 표현해 본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바로 A8-A3야. 8일 동안 마신 커피 수에서 3일 동안 커피 마신 걸 뺀 게 얘잖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뭐 시기 빼기 A 뭐 시기. 뭐 얘는 얘보다 크겠지. 그게 21이 딱 되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지금 밝히겠다는 거야. 내가 설정한 저런 걸 이용해서 결론을 생각해 본다. 요런 식을 만족하는 K와 L이 무조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비둘기 원리를 이용해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식은 결국은 이런 꼴이 될 거고 이런 꼴이 되니까 A1 더하기 21, A2 더하기 21 이런 걸로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2번 A1 더하기 21부터 A77 더하기 21 그것들의 크기를 또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번보다 이제 더 쉬워졌잖아? 무조건 커질 거고. 이제 또 범위는 최소는 22, 최대는 153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2번은 사실은 이제 더하기 20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AK-AL이 21이 되는 KL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즉 3번에서 지금 그 얘기잖아. 3번에서 그걸 밝히는 게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조합적 동치라는 말을 쓰는데 조합적 동치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구체적으로 봤을 땐 전혀 별개의 상황이지만 생각하기 쉽게 굉장히 추상화하거나 단순화해서 이 상황을 만들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커피 잔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AK가 AL보다 20이 커지는 큰 그런 K와 L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총 154개의 어떤 수들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이 154개의 수들이 여기 존재한다 이 말이야. 하나하나가 어떤 수잖아. 154개의 수가 있잖아. 근데 이 154개의 수가 어떤 범위에 있어? 저 154개의 수의 범위는 1에서 153이잖아. 그럼 153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저기에 존재하는 수는 154개인데 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53개야. 저기 154개가 있다는 건 맞지? 154개라는 건 서로 다르다고 말한 적 없다, 그지? 저기 154개의 어떤 수가 적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에서 153이니까 153개잖아. 그러니까 비둘기가 154마리 있는데 비둘기 집은 153개밖에 없다고. 얘들이 날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자기 그 수보다 한 개 적잖아. 그러니까 이 수들 중에 적어도 한 곳에는 두 마리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는 곳이, 두 마리 이상 있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잖아. 그렇죠. 이 중에는 값이 같은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렇지? 일단 확실히 알게 된 것은 A1부터 A77과 A1 더하기 21부터 A77 더하기 21 이 총 154개의 수가 있는데 수 중에는 값이 같은 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값이 같은 수가 존재한다가 그 이유가 방금 이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수는 154개인데 값은 153개니까. 여기까지 되나? 요거 하민아 된 거 맞아? 수영이는 될동 말동해? 저 154개랑 1번 합쳐서 150. 아 여기 요 수들. 그런데 값이 같은 수가 존재하는데 뭐 느낌 왔어? 한번 얘기해 볼래? 말로요? 값이 같은 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저기 A1에서 A77 사이에 같은 수가 존재하거나 A1 플러스 21에서 A77 플러스 21 사이에 같은 수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얘들은 모두 다 다르잖아. 그게 위에 부등식에 등호가 없다는 거잖아. 얘들은 다 다르. 서로 얘들끼리는 다 다르잖아. 서로 하나씩 나와서 이제 짝을 이뤄야 하는데 이제 AK 플러스 21이 이제 AL이 돼요. 그렇지. 얘들끼리는 다 다르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같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모두 다르므로 여기서 하나와 여기서 하나가 서로 같은 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KL이라는 것은 1에서 77 사이의 어떤 값이겠지. 하나 같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11일인 건 그러니까 154개 수 중에는 분명히 같은 게 존재하는데 그 같은 게 요 동네하고 요 동네 각 동네에는 모두 다르다 했으니까 같은 거는 여기서 하나 이게 서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 좀 멀었으면 모두
모두 다르다. 요 안에는 다 다르다. 애들은 다 다르잖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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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페이지에 플라이 하이 1번에 일단 문제가 지금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10개의 좌석이 있는 원탁 위에 좌석 주인을 나타내는 명찰이 있다. 자기 자리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 10명이 명찰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앉았더니 자기 명찰 있는 자리에 앉은 손님이 아무도 없었대. 이거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될 확률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약 3분의 1에 가까워. 3분의 1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토리얼이겠지. 자기 자리가 다 있으니까. 10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10명이서 자기 네임택이 있는데 그걸 갖지 않는 걸 우리 완전 순열이라 했잖아. 10명이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이제 해가지고 경우를 보면 약 한 0.3679 정도 확률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원탁을 이제 회전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저 중화요리집 같은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탁이 회전한다고 10명이 앉아있어. 10명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자기 이름이 적힌 곳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돌리는 거야. 즉 36도씩 돌린다고 생각하자. 360도를 10분의 1 등분했으니까 10등분 했으니까 36도씩 돌리다 보면 10번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근데 그렇게 돌리는 동안 돌리다 보면 자기 이름 적힌 곳에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때 적당히 회전하면 적어도 2명의 손님 앞에 자신의 명찰이 놓이게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적어도 2명의 앞에. 뭐 알았어 벌써? 뭘? 진짜? 이걸 알 수가 있어? 천재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확률 통계 파트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 표본 공간. 어려운 용어처럼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 어떤 시행, 우리 뭐 주사했던지 내는 거 하잖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쫙 다 펼쳐져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은 아무래도 번역했겠지. 영어를 번역했을 건데 영어로는 원래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야.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서 표본 공간 주로 S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야. 그냥 홀짝 동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혹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뭐 한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5, 6 이런 게 다 표본 공간이야. 아니면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 뒷면 하는 거는 앞면 뒷면, 뭐 뒷면 앞면, 앞면 앞면. 왜 내가 TT를 썼지? 하여튼 HT를 써야 되는데 쓴 김에 TF로 가자. 이걸 뒷면이라 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니까 이렇게 한 개씩 낱개로 나올 수도 있고 순서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든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다 모으는 게 표본 공간이라는 건데 내가 이제 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뭐 이게 사람이라 치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자. 이 상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네임택은 엉뚱하게 적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아무도 맞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A1이라는 상태라고 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한 개인 거야, 이게. 그럼 표본 공간에 A1이라는 상태가 하나 저장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요걸 한 칸 돌리면 이름이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또 다른 상태가 A2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안에는 A1, A2 해서 이거 다 다른 게 되겠지? 다 다른 상태가 되어서 총 상태의 개수는 10개까지 해서 A10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딱 10개가 있다고, 이렇게. 10개.
근데 그 중에 이 A1이라는 상태는 아무도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다 했잖아. 아무도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기 시작해서 여기 남은 게 9개의 상태가 남아있는 거지. 저 9개의 상태 중에는 반드시 적어도 2명이 같이 나도 내 건데 너도 네 거야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걸 지금 밝히겠다는 거잖아. 조금 약간 느낌이 왔나?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보는 아이한테도 설명해야 되니까 A1에는 아무도 자기의 것이 자기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나 자신의 것이 자기한테 오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 사람은 10명이 있어. 그리고 이 10명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이 자기한테 오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존재해서 여기 A2에서 A10까지 중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를 비둘기로 보고 A2에서 A10이라는 저 표본 공간의 원소, 저 상태에 9개가 있는데 이걸 비둘기 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0명이 9개의 비둘기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한 집에는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의 상태에 분명히 2명이 그 상태에 내게 내한테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는 사람이야. 사람이 10번까지 있고 저기 표본 공간의 상태라고 할게. A1, A2, A10. 10개로 보이지만 A1일 때는 아무도 내게 내한테 온 적이 없는데 1번 너 거 언제 내한테 왔니? 물어보니까 뭐 A3 이렇게 왔다 지금. 2번 너는 언제 왔니? 이게 A2에 왔어. 10번 너는 니께 언제 왔니? A10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 여기 사람은 10명 있고 상태가 9개 있는 거니까 가다 보면 반드시 한 상태에는 2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는 분명히 2명이 자기 물건이 자기한테 온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너 뭐하고 왔길래 이렇게 피곤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A1이 안 돌릴 2명이에요. A1은 안 돌리는 게 아니라 A1은 그래 아무도 없다 했잖아. A1이 최초 시작인 거지. A1이 겹치는 사람이 처음 상태를 내가 A1이라 했고 이때는 아무도 자기 게 없었다 했고 그래 한 칸씩 돌리다 보면 마지막에 A10인데 분명히 자기 게 한 번은 와야 되는 거니까. 자, 2번.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까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잡을 수 있어. 영화가 ABC 3개 있는데 이 3개의 영화를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씩은 봤다고 했잖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영화 뭐 봤니에 해당했을 때 뭐 봤니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지. 저 A만 봤어요. B만 봤습니다. C만 봤습니다. 즉 이렇게 보는 거야. ABC라는 영화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생각했을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럼 A만 가지는 거, B만 가지는 거, C만 가지는 거. 아니면 AB를 가지는 거, AC만 가지고. 아니면 BC만 봤다. 아니면 ABC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에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 7개의 집합. 이 7개의 집합. 즉 이 원소가 3개짜리인 집합은 부분 집합이 총 2의 3승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안 봤다는 건 없다 했으니까 공집합을 제외하면 7개가 있겠지. 이렇게 이 7개 중에서 사람들은 선택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 7개 중에 너 뭐 할래? 이렇게 선택한다고 보면 된다. 사람이 선택한 걸 적었다가 아니라 이 중에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지금 100명의 사람이 있다 했으니까 이 1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둘기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표본 공간에 있는 S의 원소 개수 그게 7개인데 이걸 비둘기 집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은 7 곱하기 14 더하기 2이므로 모두 14마리가 각 집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2마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한 집에는 15마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지. 왜냐하면 한 집에 10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 한 집에 1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x가 100이냐 그게 아니고 x를 지금 최대한 낮추겠다는 거지. 아무리 낮춰도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값을 찾는 건데 x가 1, 2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 왜? 서로 다른 집에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14마리가 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때는 2마리가 더 들어가면 그 2마리가 한 집에 다 들어가면 이 한 집에 16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14마리가 들어간 다음에 이 2마리가 서로 다른 집에 들어가면 15마리가 있는 집이 들어가겠지. 그죠. 아니 또 뭐가 문제야? 항상은 15마리 항상. 그래서 어떤 영화가 완벽히 같은 그런 사람들은 최소 15명이 존재한다고. 그럼 여기서 왜 최대라는 말을 썼느냐? 15명보다 너희가 작은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14명은 같겠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야. 13명은 같겠죠. 이것도 틀린 말 아닌데 여기서 그 최대를 말하라고. 상한을 얘기하라고. 상한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어적인 건데 무조건 15명 이상이 같은 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14명은 같겠죠.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x의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수영아. 아무 자연수나 5개 불러봐봐. 아무거나. 1, 3, 9, 6, 7. 이 중에 3개를 더하면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많이 되는데요, 저. 많이 되는데. 왜 되는 거냐 이거지?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더해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종류가 3개잖아. 5개의 자연수를 골랐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맞아? 근데 다 같으면, 만약에 5개가 나머지가 다 똑같으면 그건 무조건 3의 배수지. 왜냐하면 0, 0, 0 3개만 모아도 3의 배수, 1, 1, 2. 그래서 5개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가 3개 이상 존재해버리면 당연히 되는 거고, 다르게 가져도 5개를 다르게 가져도 서로 다른 곳에 3개를 배열하고도 2개가 남아서 그 2개는 즉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하면 왜 3의 배수가 합이 되는 게 존재해? 어떤 세 수를 고르면 합이 3의 배수가 될까? 1, 2, 0. 나머지가 모두 다른 것끼리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3으로 나눈 나머지에 같은 게 3개가 존재해버리면 그냥 그 수를 더하면 돼, 이 3개. 그리고 3개가 아니게 만들려면 모두 다르게 3개를 넣고 2개를 딴 곳에 넣으면 되는데 3개를 다른 곳에 넣는 순간 서로 다른 나머지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가지 이 딱 2트랙으로 가면 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모두 다르면 나머지가 모두 다른 수끼리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나머지가 모두 같다면 그 같은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5개의 자연수 중에는, 임의의 5개의 자연수 중에는 반드시 3의 배수가 되는 3개의 자연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존재한다. 정리해. 나머지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모두 다른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가지에서 된다. 그래도 다시 방금 얘기를 잘했는데 말로라도 좀 떼어야 되겠어.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한 집에 5마리가 다 들어간다면 나머지가 모두 같은 세수의 합이 나올 수 있고, 세 집 중에 어느 2집에만 비둘기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5마리인데 2집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한 집에는 3마리가 들어가서 또 나머지가 같은 세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머지가 모두 다른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모두 다른 그 수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어서 5개의 수 중에는 반드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세 수가 존재하는데, 이제 11개의 수가 된 거야. 그럼 11개의 수도 당연히 5개보다 많이 있으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세 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이 3의 배수가 된 세 수를 묶음을 한 개 찾았어. 너희들은 합이 3의 배수네? 찾았다고. 그러면 11개의 수 중에서 그 세 수를 제외하고 또 8개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 8개 수 중에 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묶음이 또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제외하고 나면 또 5개 남았으니까 그 중에는 3의 배수가 되는 또 합이 또 존재하겠지, 묶음이. 그래서 묶음 3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음 A라고 하면 이 묶음 A를 제외하고 제외한 8개의 수 중에도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묶음,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묶음 3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 묶음 A, B, C들은 모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야. 그런 묶음이 적어도 3개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11개 자연수 중에 6개의 자연수, 6개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어떤 2개를 더하면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왜? 그거 이게 3의 배수일 수는 있는데 얘가 더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3하고 12하고 이런 거. 근데 3개니까. 네. 자, 3의 배수가 만족됐으니까 6의 배수가 되기엔 뭔 배수가 필요해? 2의 배수가 필요해. 3의 배수는 얘들은 무조건 3의 배수니까. 네. 즉 짝수가 돼야 한다는 거지. 이제 홀짝을 생각할 차례야. 이제 얘들이 비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세 놈이 있는데 세 놈은 홀수 아니면 짝수겠지. 비둘기 3마리 있는데 홀수, 짝수, 집은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는 홀짝이 같은 2놈이 존재하겠지. 2개만 있었으면 홀짝 다를 수가 있지만 세 놈이 있으니까 홀이 2개건 짝이 2개건 홀짝이 같은 애가 적어도 2개 존재해야 되잖아. 묶음 A, B, C의 홀짝성은, 자, 묶음 A, B, C를 지금 내가 말했는데 A, B, C의 그 세수의 합을 말한 거야. 각, 이렇게 하자, 정확하게. 각 묶음 A, B, C의 세수의 합 은 세수의 합 2, 세수의 합의 홀짝이 같은 2 묶음이 존재한다. 또 비둘기집의 원리. 세 마리, 이건 2개. 이거 비둘기 셋, 비둘기 집 2개. 홀짝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원래 3의 배수인데 짝수가 되니까 6의 배수가 되겠지. 삼의 배수인데 합이 짝수가 된다는 건 6의 배수라는 얘기다. 워크북을 확인합시다. 자,
워크북 1번은 35명인데 3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12명의 12표 이상 받은 후보가 있는 거지. 설명하시오니까 뭐 비둘기하고 그러면 얘기하자고. 비둘기가 35개. 그 다음에 후보가 3명이니까 이걸 비둘기 집으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다. 2번은 11명 사람이 200개 구슬을 가져간다. 구슬 200을 11로 나누면 18하고 2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따라서 18개 이상, 18개 하고도 한 명 더 있으니까 19개 이상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3번. 이거는 지금 했던 거 똑같네. 자, 29일 중에 첫날은 15문제, 마지막 날은 19문제를 풀었다 했으니까 여기는 내가 관찰한 여기는 결국 27일간을 말하는 거고 총 500문제니까 문제 수는 500-34가 되어서 466문제가 되겠지. 27일 동안 466문제를 푼 셈이 되니까 결국 466을 27로 나눠, 그 얘기가 아니네. 3일 동안이네. 지금 단위가 3일을 관찰할 거니까 27을 3일로 쪼개자고. 시간 단위를 3일씩 쪼개면 이제 9구간이 되겠지. 한 구간을 3일로 잡았을 때. 그러면 466을 이 9개의 구간, 9로 나누면 몫이 51이고 7이 됩니다. 그래서 9개 구간 나눴을 때 51개씩 들어가고 또 저것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52문제를 2문제 이상 푼 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단위가 3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다 됐을 것 같고 4번. 수직선 위에 임의의 3개의 정수점 중에는 이란 말은 그냥 임의의 3정수의 말이잖아. 근데 왜 수직선이란 말했냐? 얘가 중점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점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말하면 뭐야? 두 정수의 평균이 중점일 거 아니야? 두 정수의 평균이 정수가 된다고 말한 거지? 평균이 정수점이 된다는 건 평균이 정수. 그럼 두 정수의 평균이 정수가 된다는 건 두 정수의 합이 뭐라는 얘기야? 두 정수의 합이 짝수다 이 말이지? 홀짝을 얘기하면 되겠다. 임의의 3정수가 존재하는데 두 정수의 합은 짝수가 돼. 이 얘기네. 방금 우리 했던 그 생각과 좀 비슷하겠네. 3정수 중에는 홀짝이 같은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홀짝이 같은 애는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비둘기가 3정수야. 그리고 비둘기 집은 홀짝성 2개 있다고. 따라서 3정수 중에는 홀짝이 같은 정수가 존재한다. 홀짝이 같은 정수가 존재한다. 홀짝이 같은 정수는 더하면 짝수가 되게 되겠지. 전체 집합은 1에서 100까지인데 임의의 부분 집합 A는 원소 개수가 51개. 그러면 A는 항상 차가 10인 두 원소를 포함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부분 집합인데 차가 10인 두 원소를 가지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지. 잠깐 대기해.
그러니까 차가 10이라 했나? 그럼 1, 11, 2, 12 이렇게 가다 보면 10, 20까지 갔다가 여기에 원소 11부터 20까지 왔으니까 이제 21, 31 이렇게 해서 쭉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0개가 자, 그러면 전체 얼마? 90, 80부터 되지? 80. 이거 이게 81, 81, 91까지만 돼요. 91까지만 되겠지, 그지? 나머지는 쭉 다 나왔을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90 아니지. 90, 100. 아니다. 90, 100 맞나? 10까지 나오고, 21부터 나오고, 81부터, 90, 100 나오는 거. 잠깐만, 헷갈리나. 이게 한 단위지. 80, 100까지 나와야 되지, 이렇게. 90, 100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50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100개를 짝을 지으면. 이렇게 해서 50개의 비둘기집을 만들고, 여기 원소 51개 있다 하니까, 얘는 이 중에 같은 집합에서 두 개를 고를 수밖에 없다. 같은 집에서 두 개 고르면 차가 10인 원소가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 숙제는 워크북 6, 7, 8 하는 걸로 하자.